곰돌이 푸에서 나온 푸에다가 이제 유니버스 세계관을 따서 푸니버스라는 이름을 붙여 여기에 이제 온갖 저작권 만료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데 뭐 푸, 밤비, 팅커벨, 뭐 피터팬, 뭐 티거 온갖 그 만료된 캐릭터들 다 등장해서 이 몬스터즈 이거는 그냥 창작자의 자유로 두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음, 조금 우리가 이걸 더 제한을 둔다든지 동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할까? 이런 근데 이제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초등 4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상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보여주신 밤비 이미지 어떡하죠? 저 오늘 밤에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순한 맛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디즈니 캐릭터 이야기도 하고 뭐 캐스팅 얘기, PCG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또 좀 공교롭게 좀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얘기, 만화 캐릭터 얘기, 디즈니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뭐 디즈니 캐릭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올 초였죠? 올해 1월 1일자로 뽀빠이의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누구에게나 사용이 가능한 다 라는 뉴스가 작년 말부터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역시 뽀빠이도 저작권이 만료가 되니까 공포물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네네. 미키마우스 때도 그렇고 곰돌이 푸도 그렇고 왜 그렇게 공포물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게 일단 뭐 저작권 만료되면 다양하게 활용될 음. 거긴 하지만 왜 그게 꼭 약간 충격을 주는 공포물이어야 할까? 앞으로 계속 저작권은 만료되는 캐릭터들이 나올 텐데,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공포물, 호러물이 나오는 건가? 뽀빠이가 이제 공포물로 돌아온다. 저작권 만료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사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는데요. 이제 뽀빠이가 올해 1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저작권 만료 기한이 95년이 지나면서 이제 캐릭터 사용이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얘기였었고, 뽀빠이와 함께 땡땡. 땡땡, 그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땡땡 저작권이 만료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상업적인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뽀빠이 올리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뭐 반갑기도 하고 이게 공포물이 아닌 조금 더 다른 다양한 버전으로 활용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뽀빠이 캐릭터는 보통 시금치를 먹는 네. 이런 굉장히 근육질 남성이죠. 그래서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시금치를 먹는 괴물로 돌아온다. 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예전에도 뭐 디즈니 얘기를 하면서 주로 우리가 미키마우스 얘기도 했었고 곤돌이 푸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 후에 뭐 피터팬이나 그다음에 밤비 같은 캐릭터들도 공포영화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만 있고 사실상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를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업데이트를 했더니 보시겠어요? 그 피터팬 그 네버랜드 그 원작의 그러니까 동화책, 소설책의 캐릭터가 저작권 만료가 된 거거든요. 디즈니 캐릭터가 네. 아니라.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표지에 이 캐릭터가 저작권 만료가 된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버랜드 나이트메어라는 공포물로 제작을 하겠다라는 이슈만 봤었는데, 이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더군요. 그렇군요. 1월 중순쯤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개봉이 안 된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개봉이 됐었는데, 길게 개봉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일 평점을 봤더니 한 6점대 정도 평점이 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고, 그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이게 내용이 이제 뭐, 피터팬이 뭐, 웬디의 동생을 납치해가지고, 뭐, 그거를 구하러 가는 웬디 이야기, 이렇게 약간 제가 한 줄로 보긴 했었거든요. 밤비도, 이 밤비 귀여운 사슴 캐릭터가 이렇게 또, 저 어, 포스터 지금 처음 보았어요. 기사만 보았었다가, 어머나. 이 포스터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제가 그나마 네. 조금 약한 맛, 순화된 맛으로 오늘 어머, 찾아온 거고요. 아, 진짜 딱 이 포스터만 봐도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굳이 여기에 밤비라고 붙일 필요가 있었나. 다른 애로 하지.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밤비는 3월 개봉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개봉이 됐는지는 제가 그 체크를 못 하기는 했어요. 네.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이제 그
푸니버스 몬스터즈 어셈블이 제작이 되고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푸니버스라는 어구, 단어는 이제 곰돌이 푸에서 타온 푸에다가 이제 유니버스 세계관을 따서 푸니버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제 올해 3월 제작을 해서 할로윈 시즌인 10월 정도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온갖 저작권 만료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데 뭐 푸, 밤비, 팅커벨, 뭐 피터팬, 뭐 티거 온갖 그 만료된 캐릭터들 다 등장해서 이 몬스터즈 어셈블 진짜 이 몬스터즈가 한 자리에 모인 이런 공포물 호러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와 진짜 끝판왕이다 생각이 이건 그래도 컨셉이 있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스토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포스터 봤을 때는 그냥 뭐랄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요즘 사람들은 정말 더 자극적, 자극적 이런 걸 좋아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야 내가 좋아했던 푸가 내가 애정에 맞지 않았던 팅커벨이 밤비가 뭔가 이렇게 공포물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걸 누군가는 또 혹하고 뭐 찾아보거나 흥미를 갖거나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추측만 저는 하기는 했어요. 그 뽀빠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9년도에 저작권 만료가 됐다고 해요. 이제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저작권 만료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 법적으로.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풀려서 상업적으로 좀 활용이 됐었다. 이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작권 기한도 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뭐 혹시나 활용을 한다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외에도 우리가 한참 얘기 많이 했었던 미키마우스 얘기, 푸 얘기를 잠깐 또 돌아가서 한번 그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1월 초에도 꽤 미키마우스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죠? 뭐, 굳이 더 대중적이냐, 뭐 인기가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진짜 미키마우스의 인기야말로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한편 보면 뽀빠이의 인기와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 작년 초에 이제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초기 버전의 저작권 만료가 되면서 역시나 공포물의 이제 괴물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막 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된 걸 저는 봤었는데 그냥 어른인 제가 봐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긴 했었거든요. 사실 이걸로 아이들이랑 수업해봤거든요. 음, 근데 저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보고 싶니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들도 다들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티저 영상은 곰돌이푸에 관련된 그 무시무시한 영상 클립을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저 너무 오래 기억에 남았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공포물은 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어, 아니, 공포물을 저도 좀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보는 때가 있잖아요. 뭐, 스릴러라든지. 음, 뭐, 의미 있는 것들은 좀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싶기도 했었고, 저도 곰돌이푸를 티저까지는 안 보고, 그 다양한 버전의 포스터 사진들을 좀 봤거든요. 수업 준비하면서.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실은, 이거는 진짜 예전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보다도 훨씬 더 심한 버전의 괴물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고, 아이들 음,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곰돌이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1편 제작하고, 사실 곰돌이푸가 그때 시작이었잖아요. 저작권 만료되고 공포물 나오는 시작물이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해? 라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1편이 잘 됐어요. 아, 2편 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2편이 나왔죠. 2편이 어, 작년에 나왔는데 2편이 더 낫다. 뭐 이런 평들이 있었고요. 이제 뭐 흥행 여부는 1편과 2편이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기억이 나서 그때 이제 2편이 나왔다는 뉴스의 타이틀을 제가 되게 재밌는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어이 2편이 나오고 말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그래서 이걸 왜 기어이 만들었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 기사의 타이틀 달린 거 보고 정말 너무 네. 같은 마음이다. 좀 과거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내용을 뭐 너무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우리가 뭐 지금 또 기사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시 나왔던 영화가 미키스 마우스트랩이라는 미키의 뭐 쥐덫이라는 영화가 나왔었고요. 이 영화가 어떻게 잘 됐는지 저도 그 결과는 잘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못하긴 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했던 1928년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 저작권이 이 저작권법에 따라 작년 2024년 1월 1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이제 증기선 이제 그 윌리에 나오는 미키마우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런 참사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빨간 반바지 입고 흰 장갑 끼고 있는 그 후대에 나중에 미키마우스는 디즈니 소유고 아직도 저작권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조금 당시 디즈니사에서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거를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 공포영화 이걸 제작했던 제작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 재미는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었어. 라고 아주 가볍게 밝히더군요. 그래서 또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나? 라고 또 한편 역지사지를 해보려고 노력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에 미키마우스가 이제 저작권이 풀리면서 역시 그 인기에 걸맞게 공포물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그 공포 비디오 게임도 음. 출시가 됐었고 이제 미키마우스 떼가 인간들을 공격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 그 게임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사실은 이제 가능한 이유가 미국 저작권법 때문에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굳이 뭐 미국 저작권법의 변천사를 길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1790년부터 줄곧 쭉 이 저작권이 좀 늘어났어요. 계속 추가가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디즈니 측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즈니 쪽에서 이렇게 저작권 연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괴물 미키마우스가 더 일찍 탄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디즈니 쪽에서는 저작권을 좀 오래 갖고 있는 게 본인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권이나 국회 쪽에 그 저작권 만료 요청을 했었고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서 이제 현재 유효 기간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976년 이후에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95년 혹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얘기를 앞에 다 했는데, 어쨌건 디즈니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이 돌아왔었죠. 곰돌이 푸가 제작이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2가 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뒤늦게 저작권 만료가 됐던 티거까지 합류가 되어서 시즌1과 시즌2가 제작이 됐고, 모르겠는데, 또 3, 4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쪽에서 나름 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리고 또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피터팬, 밤비도 이미 잔혹물로 제작이 되어서 개봉을 했거나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예측 가능하게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어른인 저에게 이제 하면서도 이제 물론 저작권이 완료가 됐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라는 건 팩트니까 그거를 가지고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자유 토론은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진행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저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어쨌거나 어른의 입장을 좀 대변해야만 하는 그래야 찬반 토론이 좀 가능해지니까 음.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어떠셨어요? 주로 초등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더 저학년 아이들 수업에서는 이것의 옳고 그름 저작권에 대한 판단 여부를 시비 판단을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웠고요. 너희들은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보고 싶니? 왜 이런 게 나오는 걸까 같은 가벼운 질문거리를 좀 던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음. 저도 어른의 입장에서 설명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실제 저작법에 의해서 70년 혹은 95년 이렇게 이후에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공포물이라는 장르를 즐기는 어떤 그런 또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그냥 창작자의 자유로 두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음. 조금 우리가 이걸 더 제한을 둔다든지 동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가볍게 던졌었고, 아이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이건 심한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더 많긴 했어요. 음. 근데, 그쵸.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이들은 뭐 이걸 선택적으로 안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정말요. 저는 받을 수 있는 어떤 충격과 공포는 뭐 잘못하면 자칫하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2023년도에 이제 곰돌이푸 피와 꿀 시즌 1이 공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초등 4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상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굳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보고 뭐 토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고 학부모들이 되게 항의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떤 면으로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하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게 우리가 창작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뭐 용인하고 이해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창작하는 것도 분명히 자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19금 달아났기 때문에 혹은 뭐 18금 달아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우리 윤리를 지켰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초등학교의 교실 사례처럼 이게 제작물이 있다면은 또 이런 일들이 언젠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음. 면에서 저는 어, 그냥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뭔가 우리 사이에서 이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어려우니까, 세안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좀 그래도 아이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 나름의 선을 좀 지키면 어떨까라는 좀 선의의 기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 미국의 사례가 제가 딱 겪은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피와 꿀의 티저 영상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곰돌이푸 뭐 이러다가 어쩌다 걸려가지고 그거를 보게 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음, 어떻게 잔인한 이미지가 오래 남아가지고 제가 그때의 제 경험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포스러운 부분을 원치 않는데도 볼 수 있어. 19금, 15금을 달아놨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더 깊이 들어간 그런 논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때 아이들 대답은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뭔가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다 수준에서. 어, 네, 그리고 올리는, 소위 홍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블로그 포스팅하는 경우에도, 이게 그냥 최근에 인기가 있다, 혹은 핫 이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올리지 마시고, 제발 조금 19금이거나 이런 자료들은 좀 잘 가려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털 그러니까. 사이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좀 19세 미만이라면은 검색에 안 걸리게끔 해주는 그런 조치들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았네요. 저는 거기에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영화는 안 볼 수 있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그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포털 사이트 검색만 해보면 관련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근데 이걸 일일이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풀 영상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 인한 충격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이나 혹은 포스트 한 장이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보여주신 밤비 이미지 어떡하죠? 저 오늘 밤에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순한 맛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른도 좀 이렇게 불편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나 밤비나 이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캐릭터라던가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은 그런 캐릭터로부터 받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아이들의 바라보는 어떤 세계의 시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정말 정말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또 제가 어른 입장에서 가능할까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뭐 그냥 하소연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계속 저작권 완료된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굳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했고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 때 사랑했던 캐릭터를 그렇게 꼭 뭐 괴물화, 악마화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공포영화, 제가 좋아하진 않는 장르이긴 하지만 공포영화에서도 삐에로 마스크를 쓴 살인마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들,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쓴 살인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단순히 미키마우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걸려서 접할 수 있게끔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 사실은 뭐 노이즈 네, 어그로 마케팅일 끄는 수도 거죠, 있고. 소위. 시체 말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토론을 할 때는 창작자들의 우리가 창작 의지 혹은 뭐 창작에 대한 자유로 좀 인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선을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는지 뭐 우리가 합의한다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괴물이 된 미키마우스나 뭐 피와 꿀 속의 뭐 푸 같은 이런 캐릭터들의 좀 공포물로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의 등장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우리가 좀 전에 뭐 미국 초등학교 얘기도 하고 우리가 느꼈던 어떤 공포감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영향들도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하고 상상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얘기를 끝내지 마시고 그 저작권 얘기를 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저작권 시한이. 근데 그렇다면 저작권이라는 건 왜 있을까?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특정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게 또 평생 동안 보호받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호를 받는 이유가 뭘까? 95년이 되었든 4, 70년이 되었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만료가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이게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대화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저작권의 필요성 등등 좀 공부가 되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확장해서 더 우리가 해볼 만한 활동 같은 거 있을까요? 어,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들을 지금 저희가 공포물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짚어보았으니 아이들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그런 활동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런 뭐 뽀빠이가 되었든 푸가 되었든 미키마우스가 되었든 아이들이 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뭐 상품을 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가 이 음. 캐릭터를 이용해 상표를 만들어 봐. 뭐 이런 거를 혹시 뭐 할 수 있다라고 제 아이들 어디서 들은 거 기억 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이런 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진짜 네가 한번 이 캐릭터를 활용해봐라는 이런 다양한 놀이로 조금 긍정적으로 수업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뽀빠이 같은 경우에는 요리 캐릭터가 되게 좋잖아요. 시금치 잘 네, 먹고 정말요. 채식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맞아요. 그런 캐릭터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좀 다정한 캐릭터니까 뭐 친구 문제랄지 뭐 그렇죠. 이런데 약간 좀 홍보 대사처럼 등장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보라는 말씀 아주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